상편 5장은 배움에 임하는 올바른 자세와 복습의 중요성을 강조한 글로 오늘까지도 공부법으로서 아주 명언으로 자주 인용이 되고 있죠. 자왈 일지기소망 월무망기소농 가의 호학야의 야이의 자하. 공자의 핵심 제자 중 한 명이죠. 성격이 꼼꼼하고 특히 문학에 뛰어난 사람이죠. 자하는 말하기를 여기서 일은 매일 이런 얘기예요. 부사죠. 매일 날마다. 기간을 좀 짧게 잡았죠. 날마다. 월은 대비되는 거죠. 조금 기간 길게. 월, 달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지기소망. 안다. 깨닫다. 이런 얘기죠. 깨닫는 것의 술. 이게 목이죠. 술목. 깨닫는 목적은 기소망. 망은 여기서 무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러니까 날마다 그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바에 대해서 알게 되다 이런 얘기죠. 소망, 알지 못하는 바. 망은 무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를 배우다. 그러니까 날마다 자신이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매일 공부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월무망 똑같죠. 이것도 부사로서 달마다 조금 기간이, 이건 복습이니까 조금 기간이 달에서 월로 길어졌죠. 무망, 잊지 않는다. 월, 기소능, 자기가 능히 아는 것, 여기서 알았던 것을 능히 알고 있는 것, 말을 잊지 않는다는 그 바로 뭐예요? 연습한다 이런 얘기죠. 습한다. 그러니까 기소능, 이미 배워서 할 줄 아는 거, 이미 익힌 것을 잊지 않는다, 잊는다 아니다. 그러니까 무망, 즉 잊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달마다 자기가 이미 아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한다. 이게 연습하는 것이죠. 습. 그래서 가의 호학, 그러니까 가의 뭐라고 할 수 있죠. 호학, 학문을 좋아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는 말하기를 매일 자기가 모르는 것을 배우고 달마다 이미 자기가 아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고 그러는 것이 바로 학문을 좋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즉 이 장은 바로 진정한 공부, 학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모르는 것을 매일 배우는 거. 이미 아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거. 이 학습에 관한 공부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학기죠.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이나 학문을 배우는 과정. 그 다음에 월무망기소는 이미 배운 것을 잊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달마다 월 한 달 동안 지나면서 이미 배운 것을 철저히 복습하는 것을 내 것으로 유지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야 그게 학문을 좋아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요약하면서는
매일 새로운 지식을 넓히고 이미 배운 지식을 잊지 않도록 철저히 학습하는 것을 호학이라 한다. 이런 얘기죠. 사상편 6장은 인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실천해야 하는 4가지에 대한 얘기죠. 즉, 박학, 널리 배우고, 그 다음에 독지, 뜻을 굳게 세우고, 젊은, 간절하고 절실하게 질문하고, 근사, 배운 것을 자기 자신과 현실에 가까이 끌어와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있으면은 바로 인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그냥 해석을 해보면은 자는 말했죠. 박학이 독지, 젊은이 근사. 이게 박학, 육아에서의 군자의 기본 교양인 육예죠. 육예. 즉 예와, 육예는 예와, 음악, 악과, 그 다음에 사, 그 다음에 서, 그 다음에 말타기, 그 다음에 수, 이런 육예는 물론 학문과 덕행을 광범위하게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박학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독지는 뜻을 아주 돈독히 한다 이런 얘기죠. 즉 대도를 따르고 실천해서 인덕을 세우겠다는 독실한 목적의식을 갖는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젊은은 자기가 대하거나 처리할 모든 사물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또 해답을 구하는 것을 얘기하죠. 근사는 배운 것을 자기 자신과 현실에 가까이 끌어와서 깊이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 4가지가 있는 가운데 바로 뭐가 있냐? 4가지 있으면 저절로 인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널리 배우고 뜻을 굳게 하고 절실하게 질문하고 자기 삶에 적용할 깊이 성찰하면 바로 인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현대적 의미로는 오늘날도 학문과 자기개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즉 폭넓게 배워야 한다 박학, 또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 독지, 궁금한 것은 적극적으로 질문해야 한다 젊은, 배운 것은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성찰해야 된다 근사. 공부는 지식을 많이 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인이라는 인격으로 완성된다는 자아의 가르침이죠. 사상편 7장은 자아의 교육관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장입니다. 인의 세계를 창건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중시하는 군자와 현장에서 사물을 처리하는 전문 기술자, 백공이죠. 어쩌면 소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상과 인은 바로 이 2가지가 합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장이죠.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보죠. 자왈, 백공거사, 이성기사 그랬죠. 백공, 모든 기술자들, 이런 장인과 기술자들은 머물러야 하는데 어디서? 사는 바로 작업장이죠. 응? 공방이나 작업장. 그러니까 모든 기술자는 그 공방이나 작업장에 있어야 하고 그러므로 해서 그 일을 자기가
호비를 만들면 호비를 만들고, 삽을 만들면 삽을 만드는 그 일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기능공은, 백공은 바로 작업 현장, 즉 공방이나 작업장에 머물러서 그 일을 성취하지만 반대로 군자는 하기 치기도 그랬죠. 군자는 바로 학문을 가지고 그 도를 완성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 장의 핵심 의미는 바로 자아는 장인과 군자를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죠. 즉 장인은, 기술자는 기술을 반복하여 숙련함으로써 훌륭한 작품을 만들고, 군자는 끊임없이 배우고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인격과 도를 완성한다. 이런 얘기죠. 즉 기술자는 기술을 연마하듯 군자는 학문을 연마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아의 교육 사상은 바로 자아가 강조한 실천적 학문관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장이죠. 즉 자아의 교육 사상은 어떤 것들을 나타내느냐? 바로 장인은 매일같이 공장에서 기술을 닦습니다. 군자는 평생 배우기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학문은 시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 인격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현대적 의미로 보면은 오늘날에도 같은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죠. 군자는 평생 학습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과 가치관을 완성한다는 것이 자아의 가르침이죠. 사장편 8장은, 이 장은 소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소인은 도덕적 수양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눈앞에 작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거나 심지어 타인을 살성하는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자기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구차한 말로 자기 변명을 하는 사람이 바로 소인입니다. 이걸 전제로 본문을 보죠. 그래서 자아는 말하기를 소인지과야 필문. 간단하죠. 소인, 즉 도덕적 수양이 부족한 사람은 지과 그의 허물을 어떻게 하느냐? 주자집주에서 이 문은 식지야 그랬죠. 식은 그것을 꾸민다 이런 얘기. 응? 식지야, 꾸밀 식자죠 이게. 꾸밀 식자, 꾸민다, 그것을 꾸민다, 과오를 꾸민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소인의 허물은, 그러니까 누구든지 잘못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소인들은 특히 그의 과오를, 그의 잘못을 필문한다, 꾸민다. 어떻게 꾸미느냐? 즉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말을 꾸미고 변명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데 소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거를 여러 가지 말로 꾸며댄다 이런 얘기예요. 즉 소인은 잘못을 하면 반드시 얼버무리려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소인은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잘못을 그럴듯하게 꾸며 합리화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현대적 의미로 이 말은 매우 현실적이죠. 예를 들면 실수했는데도 끝까지 핑계대는 사람,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사람,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말로, 글로, 말재주로 합리화하는 사람,
이러한 태도가 바로 소인지과 필문이죠. 즉 소인의 그 잘못은 반드시 그것을 다른 변명이나 다른 걸로 꾸민다 이런 얘기죠. 반대로 군자라면은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을 지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고쳐야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 교훈은 바로 사람의 품격은 잘못을 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에 대하는 그 태도에 있죠. 군자는 허물을 숨기지 않고 고치며 소인은 허물을 꾸며 덮으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아의 가르침이죠. 사장편 9장은 자아가 덕과 교양을 갖춘 인격적인 군자의 세 가지 모습.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그 세 가지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죠. 자아는 말하기를 군자유 삼변 그랬습니다. 변은 바로 상황이나 거리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군자에게 있어서는 이 세 가지 상황이나 거리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군자에게는 세 가지 변화하는 모습이 있다 이런 얘기죠. 항상 똑같이 보이지가 않죠. 이 삼변이 바로 이 세 가지죠. 망지엄연 멀리서 보면은 아주 엄숙하고 당당하다. 그러니까 첫인상의 무게감이죠. 이건 첫인상.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주 엄연하다, 엄숙하고 당당하죠.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야, 저 사람 함부로 대할 수가 없고 없는 아주 위험하고 당당한 사람이구나. 이런 첫인상이 보이는 사람인데, 그 다음에 즉지야온, 즉은 가까이 다가가다 이런 얘기죠.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온하다 이런 얘기죠. 따뜻하다. 즉 첫인상은 아주 엄연한데 이 대화할 때는 아주 따뜻하다 이런 얘기죠. 즉시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보니까 가까이 접촉해 보니까 아주 온화하고 포근한 느낌을 가지죠. 즉 가까이 다가가서 즉 용기를 내서 가까이 다가가 대화를 나눠보니 권위적이지 않고 봄날처럼 따뜻하고 친절하게 사람을 대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청기원 야 이 얘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위태할 여자 뭐 납병할 때도 이런 얘기 쓰는데 심쓸려 여기서는 엄격할 여 논리정연할 여로 해석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또 들어보니 아주 논리정연하더라. 즉 그의 가르침의 말을 들으니 바르고 엄격하더라. 조금 더 첨가해서 말하면은 그가 말하는 말은 전부 이치에도 맞고 공정하고 시시비가 명확하여 듣는 사람으로에게 깊은 울림을 주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군자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첫인상은 엄연하고 즉시 가서 대화해 보니까 아주 따뜻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아주 이치에 맞고 공정하고 시비가 명확한 그런 울림 있는 사람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요약해 보면은 겉으로는 아주 엄격해 보이지만 속은 따뜻하고 사람을 대할 때는 부드럽고 그리고 그렇게 부드럽지만 지킬 때는 대단히 엄정함을 뜻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현대 리더십에서 아주 이상적인
그런 자장편 10장은 자아가 지도자인 군자가 갖춰야 될 이 믿음, 이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이 군자는 정치 지도자지요. 정치 지도자는 국민을 다스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위쪽으로는 왕이나 자기 사무의 사람의 말을 듣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양측면이 있죠. 위와 아래. 그래서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군자는 지도자인 군자죠. 여기서 지도자인 군자는 정치에 참여하려는 먼저 학문과 덕행을 쌓고 그리고 임금이나 상급자, 즉 임금이나 또는 백성에게 신임을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학문으로 덕을 쌓는 것은 아주 기초고 그 기초 위에 위로는 임금이나 자기의 상부, 자기의 윗사람으로부터 신임을 얻고 아래로는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다음에 백성들에게 영을 내리고 그들을 부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혹독하게 괴롭힌다고 생각함으로 영이 시행되지 않는 것이죠. 또 상급자, 임금, 또 동료들 이런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충간하면은 바로 자기를 비방하거나 아주 회방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자장편 10장인 것입니다. 본문을 보죠. 자왈 군자 신이 후노 기민. 군자는 정치 지도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민을 얘기하니까 여기에 이 위에서 신은 바로 누구로부터 신이냐? 바로 군자가 백성에게서부터 시험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자기 밑에 사람들, 군자는 자기 밑에 사람들을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난 이후에야 그 백성을 일을 시킨다, 부려먹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신, 믿음이 없으면 이런 자기 백성들로부터 어떤 믿음이 없으면은 이의 여기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백성들은 자기를 여는 아주 심하게 혹독하게 대우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이 백성들을 혹독하게 학대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신임을 받지 못하면은 바로 신임을 받지 못하고 백성들을 무슨 일을 시키면 부려먹으면은 백성들은 자기들을 혹독하게 아주 자기들을 혹독하게 학대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신이 후간, 믿음이 있고 난 후에야 간을 해야 된다. 이때 간이 나오니까 바로 여기서는 왕이나 상급자들한테 얘기해요. 상급자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고치라고 얘기하는 것이 간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난 이후에
이렇게 간을 해야지. 믿음이 없으면은 바로 어떻게 되냐? 방한다. 자기를 비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위쪽 이거는 기민 백성들을 다스릴 때의 믿음에 대해서, 이 뒤에 이거는 바로 자기의 상급자, 왕이나 윗사람이나 동료들로부터의 믿음. 그러니까 윗사람에게나 왕에게 신임을 받지 못하고 충간을 하면은 미신, 즉 이의 방야, 헐뜯을 빵이죠. 그러니까 아직 신뢰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간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윗사람들은 바로 자기를 비방한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자기가 부려먹을 백성에게는 바로 믿음이 없이 부려먹으면은 백성들이 아주 자기를 혹독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믿음이 없이 자기 윗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라고 하면은 바로 그 윗사람은 자기를 비방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하니까, 이 지도자로서는 상하를 통해서 바로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인간관계나 또 조직관리에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먼저 형성되어야만 그 다음 행동이 온전하게 통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도자 입장에서는, 또 기민할 때 지도자 입장에서 그 국민을 무슨 일을 시킬 때는 즉 리더가, 즉 지도자가 아랫사람에게 바로 힘든 과업을 맡기거나 계획을 추진할 때 평소에 쌓아둔 신뢰가 없다면 아랫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부당하게 착취하거나 괴롭힘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신뢰가 쌓여야 된다. 그 다음에 부하 입장에서 이 간은 바로 아랫사람이 리더에게 충고나 쓴소리를 할 때는 마찬가지로 서로 간의 깊은 신뢰나 바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바른 말을 하면 리더는 그것을 충심이 아니라 자신을 깎아내리는, 즉 비방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 누구에게 하든 신뢰를 쌓는 것이 언제나 최우선이라, 이런 얘기죠.